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목이 까다로운 권리 분석을 끝내놓고 했는데, 이거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경매의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2012 타경 3752 해갖고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76번지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로 경매가 나온 건데, 감정 가격이 1억 2,500짜리가 8,7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9%까지 떨어진 게 아닙니다. 70%까지 떨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게끔 한 건데, 제가 강원도 강릉이 제 고향입니다. 여기에 강릉시의 남항진동이라는 곳은 이 강릉항 바로 밑에 있는 해수욕장으로서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 강릉 사람들이 가는 해수욕장에 있는 펜션 부지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거보다 가격이 더 가지만은, 여기 지금 제가 할 때는, 이거 했을 때는 2012년도잖아요. 지금 2023년도니까 약 9년 전이죠. 9년 전에 여기에 바닷가 근처에 땅값이 펜션 용지면 약 150만 원 정도가 거래됐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1억 196평이라 그러면 거의 감정 가격 정도가 한 1억 5천 정도는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걸 낙찰 받아서 판다 그러면은 1억 한 2, 3천 정도 받고 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감정 가격이 얕게 됐다는 걸 제가 고향 땅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70%대로 입찰 들어가게끔 하고 제가 골라서 우리 수강생들에 추천했던 물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도시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겠으면 여기가 어디야? 강릉항이죠. 혹시 강릉항에서 배 타고 울릉도 가보신 적 있으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 가는 항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요 밑으로 남대천이 흐르고 거기에 다리 같은 게 하나 있어 쭉 내려오면 여기가 남항진 해변이에요. 남항진 해변이고, 요 밑에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된 것, 이건 숲이 아니고 그 뭐야, 그 군부대, 그 뭐라 그러죠, 체력 훈련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 휴가 들어오고 그런 곳이 여기인데, 여기 남항진동에 여기 도로변 옆에 있는 펜션 부지 정도의 땅이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온 겁니다. 이 바깥에 바닷가에 있는 이 땅, 여기에 있는 가게, 커피숍이나 횟집은 이 당시에 한 300에서 400만 원 갔었던 그런 땅이고, 한 필지 들어온 데서는 한 150만 원 정도 갔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바닷가고, 바닷가에 있는 도로고, 여기 요 필지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뭐야?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현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으면, 근데 자 보십시오. 이게 스마트 국도 정보를 받아보면 요렇게 길쭉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가 지적주상 도로입니다. 지적주상 도로인데 실질적인 도로가 없죠. 실질적인 도로는 이쪽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주상 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는 다르게끔 된 겁니다. 여기 입구에 보시면 이 땅이 이렇게, 여기는 도로가 없는데 현황도로는 여기 있고, 지적주상 도로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지적주상 도로는 도로가 없이 이쪽으로 도로가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적주상 도로가 되어 있어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다닐 수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은 맹지의 땅인 겁니다. 그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 현황 도로가 접혀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매각 물건의 개요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뭐예요? 지적된 도로가 있는데 현황 도로는 없고 여기는 보면 지적된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는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땅인데 여기에 보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죠. 우리 땅으로 가운데로 질러서 바닷가로 가는 곳은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에 있는 이 땅들은 한 4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 가는 거고 여기 하나 뒤에 있는 여기 해변 민박 같은 것이 있죠. 이런 땅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런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것이 190평이 지금 1억 2천의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게 매각 물건입니다. 땅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이 이 땅. 요 땅에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가운데에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 있어 갖고 요렇게 요 땅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거는 지적조항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물 관리등이 없는 이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이 땅을 한번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해변 민박으로 있는 이 집에 있는 그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손주 애를 업고 제가 여기 땅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 땅이 경매로 나왔기에 제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설명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 땅, 이 또 도로, 이거 도로 아닙니다. 이 땅 우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걸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땅 맹지니까 맹진 거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에 보시게끔 되면 아까 보시게끔 되면 이 땅이 이 도로가 이 사람 거죠. 이 집 거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맹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수경매의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죠. 이 땅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모든 땅에는 건축법 44조에 어떤 땅이든지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야 한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공개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건축법 44조에 보면 모든 땅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근데 밑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밑에 있는 게 뭐죠? 시도시. 아니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여기는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얘기라는 얘기 이겁니다. 이 남항진이라는 이 동네가 옛날부터 있었던 동네죠. 그러니까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1962년도부터 만들어진 동네인데 1962년도 이전에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는 것을 만들기 전에 이미 동네가 만들어졌던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 제가 담당자들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마을 안길.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다음 달에 토지개발 완이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 2고 그 다음이 이제 도로에 대한 강의인데 도로에 대한 강의 때 마을 안길이 뭔지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 뭔지 건축법 44조에 있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뭔지 저는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갔더니 이분이 나오셔서 이건 내 땅입니다. 이거 맹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분하고 다툴 일이 없죠. 아, 그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권리 분석의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세장에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특수 경매에서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가는데 다음 주에도 현장 답사를 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집이 좀 형편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법정 상권도 안 무섭고 다 무섭지만은 제가 낙찰받은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것은 이런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는 걸 웬만해서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에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백만 원, 한 돈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 벌어보자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그 사람이 나 500만 원 안 주면 못 나가. 어렵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는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두 번째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한테다가 이분한테 물어보고 아 그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기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 누가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당진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는데 시골집이 있는데 문 대문 다 잠궈놓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번 나중에 가봤더니 빨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빨래가 있다 마당에다 빨래를 걸어놨다는 얘기는 거주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폐가 같은 거에 무슨 빨래를 걸어놓은 사람이 있나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장 반드시 이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많이 압니다. 그랬더니 이장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 전에 경매가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경매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공장 다니는 사람인데 밤에만 와서 거기서 자고 갑니다. 낮에는 공장에 일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경매로 나왔더니 그 집이 왜 가서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에? 누가 살아요 저기? 저희가 원래 무당이 살았는데 무당이 신전 꾸려놓고 살았는데 한 3개월 전쯤에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그 무당이 모시던 귀신은 아마 그대로 있겠죠? 무당만 이사 갔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누가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있나고. 그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없다는 뜻이죠. 아, 이게 없구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면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여기 가운데 뭐가 있죠? 도로가 있죠. 그러면 우리 땅 가운데로 이게 현황도로가 지나가 있죠. 이게 제가 특수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있는데 내가 이걸 낙찰 받으려면은
도로를 막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죠. 그럼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도로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막아요? 못 막아요? 네. 왜 막을 수 있고 왜 못 막아요? 우리가 이 현황도로를 가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있어요. 아니, 가장 우리가 현황도로를 보고 지적사 도로 이렇게 현황도로를 봤을 때 핵심이 뭐냐면은 이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냐예요. 원래 개인 땅이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을 안길이라는 곳은 개인이 관리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그 마을 안길이에요. 근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죠. 그거는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냐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깥에 있는 이 도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땅은 누가 관리해요? 관리 누가 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뭐 누가 해 하기는. 관리한다는 얘기는 관리한다는 얘기 이거예요.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러고 그다음에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배수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하수도 받으려면 상수도 하수도 놔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를 놨다 하는 얘기는 관리자가 누구야?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마을 안길로 충분히 담당자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특수경매 기본을 지금 설명드리긴 100%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땅을 가서 권리분석을 하고 해볼 때에 땅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보라 이런 얘기. 누가 포장을 하고 배수구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판단해 보면은 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건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가봤더니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담당자가 개인이 관리하고 있을 때 그 개인의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그런데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땅 주인과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수 경매에서 현장을 답사를 갔을 때에 먼저 주에도 갔지만 다음 주에도 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갔을 때 건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땅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 배수는 어떻게 돼 있고 수도나 이런 무슨 어떻게 쓰기냐 이런 걸 다 볼 줄 알아야지. 아 이런 도로가 내가 땅 주인의 상수랑서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도로가 있구나. 아 이 도로는 틀림없이 내가 이거 사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할 일이 많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해서 가봤을 때 이 땅은 막을 수가 있고 이 땅은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이 건축물 관리장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법정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법정상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상권이라는 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상권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았었으면은 그러다가 후에 달라졌으면 그러니까 자 땅 주인과 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었냐는 얘기거든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건물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판사님한테 가서 건물 주인이 판사님 이 땅 옛날에 내 거였었고요. 건물 이거 내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이거 내 겁니다. 한번 판사님이 그래 네 거야? 그러면 주장만 해야 돼, 입증도 해야 돼. 그럼 이 건물이 내 거라고 뭘로 입증을 해요? 뭘로? 그렇죠. 건물 재산세를 낸 걸로 가지고 이것이 뭐야? 내가 이렇게 이 건물에 재산세를 냈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판사님이 그 사람을 건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땅 주인이 누구든지 이 건물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마지막 권리 분석인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시청 재산세과로 가야 되죠. 제가 시청 재산세과를 갔습니다. 가서 이 남항진동 여기에 번지수를 대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한테다가 그건 왜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법정상권이 인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알기 위해서 재산세를 내는 거를 누가 얼마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시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과 관계없는 제3자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3자에게는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법정 상권이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고 입찰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쫄라야 돼, 패야 돼? 쫄라, 패?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매로는 어느 거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담당자가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일어나더니 그 맨 뒷좌석에 있는 좀 높으신 분한테 갔더니 뭐라고 했더니 들어오셨어요? 저분하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아까와 똑같이 얘기를 했죠.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고 있는가 알아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건 뭐 하려고 알아보시는데요. 법정상권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에게는 그거 알려줄 수 없습니다. 경매로 나올 때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데 똑같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가 모니터를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하고 의자 이렇게 내주니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면서 모니터를 딱 돌려주고 자판기를 어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법에 그런 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찾아봐 주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자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누가 얼마인지는 필요 없고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있죠. 번지수 몇 번이라고요? 몇 번째? 거기에 건물분 재산세 내는 거 없습니다. 그건 법정상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비밀법에 의해서 누가 얼마 내는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라도 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내는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재산세를 내는 게 있다고 할 때는
거의 법정상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은 거지? 권리 분석 다 끝났으면 뭐가 남았죠? 입찰 가격입니다.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뭘 실수를 했냐면 감정 가격이 1억 5,500인데 저는 이것이 한 팔면은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은 한 1억 8천 정도는 1억 9천 정도는 가는 거 알고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내가 1억 5천 정도에 내놓으면 금방 팔릴 수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았으면 이거 1억 2천 써요. 1억 2,500 뚫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하고 야 뭐가 건물 있지 도로 가운데서 잘려 있지 거기 지적성 없는 맹지 도로 있지 야 이건 누가 들어오겠나 9,500 쓰세요 했더니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건데 제가 그때 딱 실수했던 게 뭘 실수했냐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 그 청구한 것이 여기가 춘천 무슨 저기 뭐야 저축은행이가 그렇거든요. 저축은행에서 지금 청구를 얼마 했죠? 1억 200 했죠. 그러면 청구를 1억 200 했으니까 지금으로 연체 이자로 치면 1억 2천으로 늘어났겠죠. 지금은 뭐 낙찰 받은 게 3% 이상은 안 됐지만 그때는 17.5%였으니까 1억 2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인데도 자기네들이 담당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자기네들 수익을 못 받을까봐 근데다 전화를 갖고 바닷가에 이렇게 좋은 땅 있고 법정상 걸 없고 도로가 이렇게 돼서도 건축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낙찰 받으라고 다 해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손해보지 않을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가장 제가 특수 경매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그 건축가 난다는 치에다가 그 옆사람이 그 거기 이렇게 폴대 놓고 오는 거는 어떻게 어떤 건? 아까 거기 길에다가 그거는 참, 자, 제가 그 이번에 엊그저께 말고 그 먼저 주에 추천 물건 강의한 것 중에서 곤지암 장신리에 택지 한 거 있죠. 그 사장님이 가서 보셨죠. 갔더니 거기에 이거는 내 땅이고 뭐 도로 뭐를 아닙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죠. 나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몇 명이 잘 받은지 아세요? 잘 받았더라고요. 6명인가 7명 들어갔잖아요.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써놔도 겁이 나는 건데 지금은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면 그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2015년 3월 달 이후로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관리를 하더라도 건축 사용 승낙을 해줄 때에 도로 대장에 건축법상 도로 대장 올린다는 도장을 찍어줘야지 그런 건물이 지어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아까 거는 옛날 거는 그런 거 없었는데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근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보지 않아도 그것은 개인이 관리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 거 절대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는 절대 막지 못합니다. 하수 처리도 있고 뭐 수도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건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미 2015년도서부터는 완전히 저기 뭐야 그 인감증명을 2통을 내서 해주기 전에는 건축허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 났다는 얘기 이미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갔다는 것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난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위에 된 거는 도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도로 주인이 개인 사유지면 거기다가 그 가스 수도 인입하려고 그러면 도로를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따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 저기 뭐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그 거는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되고 이제 잠깐 이제 건축법을 설명하면 건축법이 이렇게 됐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상수 사용승낙과 그 하수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 포항에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았는데 운물을 쓰고 있는데 운물이 말랐더라고요. 집을 수리를 하다가 중단돼서 경매로 나서 반가구로 떨어져서 낙찰 들어가서 수리를 다 하다가 문짝만 안 달고 싱크대만 안 달아놓고 반가구로 떨어진 거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수돗물이 안 들어와가지고 운물을 파고 팠었는데 운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오더라고 거기에. 그랬는데 낙찰을 받아고 수도를 놔달랬더니 그 앞에 도로가 없이 농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농지가 하나 있다 보니까 수도를 안 놔주는 거야. 그래갖고 먼저 사람이 수도를 놓다 못 나가지고 경매로 던진 거야. 근데 나는 모르고 우리 수강생에서 낙찰을 받은 건데 낙찰 받고 갔더니 수도를 안 놔주는 거예요. 제가 뭘 전공했다 그랬죠? 건축. 건축법 제가 잘 알거든요. 건축법에 보면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났을 때는 다음에 허가를 같이 난 것으로 본다. 수도 허가 난 것으로 본다. 하수 사유수는 난 걸로 본다. 뭐 가설 건축물 거기에 있는 등산학교 가설 건축물도 허가를 난 것으로 본다. 이게 일률적 건축 허가를 났을 때 그 같이 허가를 난 걸로 본다. 건축법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 그 포항시청에 수도국에 갔어요. 담당자한테 가서 보였더니 못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해준다 그랬더니 이렇게 있지 않냐 했더니 못 해준대. 그래? 과장한테 갔죠. 과장한테 가갖고 이거 수도 놔달라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안 놔준다. 왜 안 놔주냐? 봐라. 이거 안 놔주냐? 그러니까 불렀어. 여기 왜 수도 안 놔주냐 했더니 거기에 가운데 농지가 가로막고 있고 도로가 없어갖고 그 땅 주인데 사용성을 받지 않으면 못 해준다. 그래서 내가 건축법 내놓고 우리 건축물 관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상수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않느냐. 허가를 받은 건데 무슨 허가를 또 받아오느냐. 그랬더니 그 과장이 정식으로 건축 허가 받았냐 저기 뭐 포항시청에 물어봐라.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그거 정식으로 건축 허가 받은 겁니다. 했더니 저기 뭐야 수도 놔줘야 수도 놨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다 있는데 가스만 없어. 그러니까 가스는 못 나. 그러니까 가스는 나중에 생겼고 건축법이 옛날에 생겼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상수도 보는 거, 수도 뭐 전기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걸로 허가를 난다 보는 걸로 같이 본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냐면 건축 허가를 낼 때 상수도 보고 하수도 다 봐요. 보고 검토해보고 내주는 거거든. 가스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스는 사용승낙 받아오라 그러는데 도로대장에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는 됩니다. 옛날 거는 안 됩니다.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명도 협상의 모범 답안. 이제부터 정식으로 제가 협상을 하는 실전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타경 2791 해갖고 조천면 진오리 해갖고 산 6번 지위에 한 필지에서 임야하고 대지가 529평이 경매로 나왔고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에서 2,600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십시오. 땅이 몇 평이죠? 529평이죠. 이것도 아무리 해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도로 옆에 가면 아무리 산골짜기라고 해도 도로 옆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 15만 원은 가는 겁니다. 근데 몇 평이? 500평이죠. 529평 안에 이것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감정 가격이 내야 되는 건데 이때도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을 깬다? 낮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가격이 이게 4차까지 떨어졌죠. 51%죠. 그러니까 이거는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51%인데 건물 매각 제외. 이 당시가 지금 2000 지금 몇 년도죠? 14년도죠. 지금서부터 몇 년 전 됐나? 한 7년 됐나요? 그때 제가 우리 특수경매 수강생들한테 제가 이거 입찰 들어가라고 추천했더니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자분 둘이서 공동 투자로 입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를 쓸까요? 그러길래 이런 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단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했더니 진짜로 단독을 해서 2,600만 원까지가 2,655만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만 원도 50만 원이다 보니까 한 최저가에서 30만 원 정도 더 쓰고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일주일 있으면 허가가 나죠. 다시 일주일 있으니까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 20일에서 한 달 후까지 잔금을 내라고 나오는데 잔금을 내기 전서부터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하고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제가 이의 신청 끝나자마자 제 차를 타고 현장 같이 가자 하고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집이 옛날 집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비닐까지 쳐가지고 그 툇마루에 앉아도 비닐 집 안에 이렇게 있게끔 돼 있는데 이제 그 비닐로 만들어 놓은 문 열고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불렀더니 키가 아주 자그마한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키가 작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으신 분이에요. 우리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협상 상대자를 찾으러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 상대자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협상 상대자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제가 이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건물 낙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래? 제가 이것 말고도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땅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하고 땅을 다 낙찰 받았어도 받았다고 얘기해도 예 그래요 하고 건물까지 같이 낙찰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경매는 나고 누가 낙찰 받았다는 거 알지 다 보고 건물만 받았고 땅만 받았구나 뭐 어떻게 받았구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요?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을까지 다 낙찰을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건물 한번 볼까요? 땅이 최강수입니다. 최강수로 돼 있죠? 근데 건물은 박종식으로 돼 있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법정시장권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박종식이라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인데 산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건물만 어떻게 싸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상하네 건물은 내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경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됐구나 건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나 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 대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가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 제가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한번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 뵙고 싶은데 사장님 계십니까? 하는 얘기는 대표자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대화를 하려면은 괜히 대표자가 아닌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건데 제가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 사장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지금 나가고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 여자가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 머리를 이렇게 숙이더니 알고는 있지만은 가르쳐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협상을 해보면은 가서 이 건물 주인을 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여기니까 직접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누군지 낙찰을 받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하고 응대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알지만 가르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낙찰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한다는 걸 방법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른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면 오시면은 저한테 좀 전화를 좀 해달라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 됩니다. 그럼 오시면 이리로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오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시골에 가서 전화번호 적어주고 오면은 80%가 올라오는 도중에 전화가 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제가. 저녁에 밤이라도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에 전화로 오는 것이 한 20, 30% 됩니다. 7, 80%는 그날 저녁에 나 전화번호 적어주고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있으면 그 안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 주고 왔는데 그날도 전화가 안 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온다는 뜻은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하고 할 말 없다. 제일 머리가 아픈 사람이 BJR이에요. 뭐? BJR. 우리 이옥재 사장님 BJR이라고 아세요? 배째랍니다.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BJR로 나가면 머리가 아픈 건데 전화가 안 온다는 얘기는 BJR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생각보다 이게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3일 후에 제가 이제 지금은 강의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전에는 강의실은 따로 있고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강의하러 갈 때 핸드폰을 내 방에다 책상에다 놓고 가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가서 봤더니 전화가 온 것이 있는데 모르는 번호야. 여러분이 입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입학원서에 성함하고 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김 선생자가 핸드폰 주면서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전화하고 이름 입력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은 항상 전화하면 제가 얼굴은 몰라도 내 수강생이구나 아니구나는 내가 압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었는데 딱 느낌이 그 조태면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달라 조천면에 누군데 며칠 전에 오셔서 전화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겠습니까? 내일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저녁 7시 이후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오시면은 아무 때도 되고 내일은 조금 일찍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저하고 셋이서 차를 타고 또 갔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전원주택을 하나 지려고 낙찰받았습니다. 전원주택 새로 하나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죄송하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좀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본론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저희 부가 초천면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돼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여자분이 키가 작은 분인데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도와준 것 같아요. 이 집 보시면은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작년에 780만 원인가를 들여서 이 집 수리를 다 해준 겁니다. 봤더니 그 샤시로 다 창이 바뀌어져 있고 싱크대도 입식으로 돼 있고 주방도 바뀌어가지고 화장실도 이렇게 양변기를 설치해 됐어. 그게 헬기는 바뀌게끔 돼 있고 텐마루가 있거나 지붕은 그대로야. 창문 바뀌고 주방 바뀌고 화장실 바뀌어서 내가 봤더니 78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공무원이 있는데 먼저 낙찰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를 관리해 주는 공무원한테 가서 이렇게 경매로 땅이 낙찰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그 공무원을 하시는 말씀이 낙찰 받은 사람 말대로 허물고 나가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얘기해서 허물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건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게끔 됐습니다. 공무원이 가르쳐줘서.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언제 어디로 갈지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지금 언제 어디로 가겠냐고 물으신다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말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뜻으로 얘기하자면 BJ 아니야. 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뜻은 뭐야? 백절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죠? 달래야 되겠죠? 그러시다 그러면은 저도 돈이 없지만은 워낙에 저보다도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나가실 때 제가 200만 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지신 돈하고 합쳐서 200만 원하고 합쳐가지고 이사 가실 때를 알아봐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올 때까지는 약속을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물러나야지 더 몰아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오겠습니다. 이 시간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봉투로 그러니까 이 낙찰 받은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이러시더만 저한테다가 교수님 제가 아파 옆에서 봤는데요 200만 원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한 4,500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돈 버는 걸 생각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 쫓아내려니까 마음은 또 짠해요. 자, 이종일 사장님.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을 때 짠한 마음으로 잡아먹어? 배고파서 잡아먹어? 내가 살자고 먹는 거야. 한 마음으로 밥 드신대잖아요. 500을 드리고 다음에 팔 때 500을 받으면 되죠. 하여튼 제가 지금 그때 그 분위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더 하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낙찰받은 여자분들이 너무 쥐어짜지 말고 한 500까지는 우리가 줄 마음이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협상하십시오. 이 뜻이잖아. 말은 그렇게 그런 뜻은 500 정도를 주고 가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 뜻은 교수님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 너무 쫄지 마. 500은 주고서 버릴 테니까. 그 얘기죠. 알았어요. 일주일에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코치를 했는데 법으로 하면은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사정하십시오 이렇게 했나 봐. 코치를. 했더니 최원자 하신 얘기가 이게 200만 원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번에 말씀하고 계셨는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를 알아봤는데 2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갖고 아직까지는 갈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정하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수강생이 얼마까지 얘기했죠? 500까지 얘기했잖아. 그러시다면 할 수 없이 제가 100만 원 더 해갖고 300을 드릴게요. 어떻게 300 드시면 되겠습니까? 300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생각했다가 500까지 얘기했으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400을 드리겠습니다. 400을 드리고 오늘 제가 계약금을 10%를 드리고 계약을 하고 2달 이내에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40을 드리고 나가실 때 전화하면은 와서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360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저는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내가 낙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물 주인도 아니면서 강제 집행이 돼요, 안 돼요? 건물을 내가 낙찰 받았다면 있는 명령이 강제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건물 안 받았죠? 그걸 강제 집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도
나는 강제 집행하고 한다고 얘기해야 되냐 이제.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강제 집행하면 200만 원이면 간다. 더블 쳐서 400 준다. 협상을 할래? 아니면 내가 200 주고 칠까? 이렇게 하니까 남자 가만히 있다가 그러시다면 하고 협상을 하려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 남편의 무릎을 치면서 탁 치면서 말 못하게 딱 막아놓고 400만 원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1000만 원 아니면 도저히 이사를 할 데가 없더라고요. 1000만 원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2600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2600에 낙찰을 받지 않고 2억 6천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1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 보고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땅이 전부 다 2600만 원에 받았다고요? 아니 그래도 덩어리가 있는데 2600만 원이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1분 기다렸다가 여자는 반대니까 남자는 하려고 했잖아. 남자를 들고 치는 거죠. 사장님 어떻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계약금을 아까 40만 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계약금을 한 300 정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에 합의하는 건 하는데 계약금을 한 300 정도를 달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네? 어떻게 생각해? 저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원칙적으로 안 주는 게 맞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게 진실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기성의 기준은 없는 걸로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낙찰 받은 사람한테 300이냐 했더니 예 하고 봤더니 끊어내는 봤더니 협상을 한번 하려고 100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 500만 원. 딱 백에 딱 열는데 봤더니 100만 원권을 500만 원 갖고 온 거야. 이미 한 500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준비를 딱 했던 거야. 내가 그 돈을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아서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계약서 씁시다 해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은 내가 이사비용으로 준다고 해놓고 이사비용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내가 사는 걸로 쓰는 거야. 건물은 뭐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약금 얼마 해갖고 이제 준다. 그리고 2달 안에 나가면 준다. 잔금 마저 준다. 계약서 쓰고 300을 내가 주자 그랬더니 우리 저기 낙찰 받은 애들도 그대로 주더라고요. 한 2달 있으면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인가 3일인가 4일밖에 안 지났을 거야. 내일 이사 갑니다. 연락이 온 거야. 일주일도 안 됐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빨리 이사 가십니까? 했더니 예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이사 가니까요. 돈 좀 마저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벌써 이사 다 가고 그
남자 혼자서 거기 뭐야 거기에 그 왜 텐마루에 아주 혼자 기다리고 있더라고. 꼬북꼬북 조르고 있었나 봐.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린 것 같아. 나는 우회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 주고 영수증 받으면서 아니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그 남자가 이실직고 하는 거야.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던 그 조천면 담당자가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 부여에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갖고 논산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거기 논산에 있는 임대 아파트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6만 원인가 내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0만 원을 달랬던 것은 거기로 들어가는 그 보증금이 300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300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어쩐다? 이사를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아파트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그냥 300만 원, 6만 원 내고 살면 편안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 만들어 놓은 그런 면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다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자금 내고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했죠. 건물 내가 사서 우리 거 됐다. 팔아달라 그랬더니 뭐 6천만 원 되시겠습니까? 해갖고 뭐 5,5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 팔라 하고 이제 건물은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건물도 우리가 샀다고 얘기했으니까 건물 우리 등기 전 됩니까? 해서 된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 공인중개사한테서 아니 그 교수님 그 건물 샀다 그러는데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됐는데 등기 이전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등기 서류 다 받아갖고 계약서 잔금증 다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등기 서류다 접수를 한 거야. 그걸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등기 날 거라고 생각했더니 며칠 있다 3일인가 4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등기 못 해드립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옛날 집 위조 서류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걸로 위조 들은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류만 보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 팔았다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할 수 없이 또 박종석이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그 저기 어디야? 등기소에서 만나자. 오늘 일당 30만 원 주마. 그래갖고 등기소에 만난 겁니다. 등기소에 만나가지고 그 등기하는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이 파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증 내놓고 다 보라 그래갖고 거기 그 건축물 과장에 있는 서류하고 다 보고 저기 뭐야 주민증 다 보고 확인줘서 등기하는 건물 부여군 초천면 등기 의무자 박종석 뭐 해갖고 조천이 신청 접수 2014년 5월 21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청부서민 주민등 4번 특기사항 152cm 50kg 흰머리 짧고 짧은 머리며 눈이 큰 약간 작은 지금 우무인 이거 찍어서 들고 나니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와서 등기 이전도 하고 다 팔았습니다 해갖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계약하고 등기 나면서 또 넘겨줘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잔금을 내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 허가가 나면 바로 협상을 시작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10분만 쉴 테니까 빨리 오십시오. 늦게 오시면 가기가 못합니다.